예, 안녕하세요. 2022년 제2회 관연도 기출보험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세 가지 있으니까 주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동영상은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요게 시스템 비계잖아요. 외부에 이렇게 매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요게 이제 시스템 비계고, 요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된다고 했죠? 안전보건 기준 규칙 70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밑둥의 밑받침 철물, 요거 한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고조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그 다음에 2번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해야 한다. 4번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이동. 그 다음에 5번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 상에서 위와 아래 동시 작업 금지. 그 다음에 6번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대 하중 초과 적재 금지. 그 다음에 참고로 최대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 근로자에게 주지. 요까지 있습니다. 자, 2번 동영상은 거푸집 작업을 보여준다. 거푸집을 점검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이거 여러분들 현장에서 점검하는 사항을 그대로 쓰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건 반드시 법령에 있는 내용 쓰셔야 되는데, 이게 뭔지는 아시죠? 여기 목수들이 유로폼을 하나하나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벽체 거푸집 조립을 하고 있는데,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7조에 나와 있어요. 뭘 해야 되나? 첫 번째,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그다음에 두 번째, 어,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는 터파기 폭을 검사한다. 그 다음에 형상, 위치 등 정확한 조립 상태. 그 다음에 4번,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있을 때는 돌출되어 있을 시에는 즉시 제거. 이렇게 네 가지. 자, 3번, 양중기를 보여준다. 양중기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법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 된다고. 여기 양중기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한국어로 하면 양중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양중이 뭔지는 아시죠? 물건을 들어 올리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그게 양중이잖아요. 자, 그래서 양중기의 종류 세 가지는 어디 있느냐? 안전보건 기준규칙 32조, 132조에 나와 있는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4번. 동영상은 작업자가 지붕 설치 중 간판 끝부분을 밟고 미끄러져 6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보여준다.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고리는 체결하지 않았고 지붕 끝부분에는 난간대가 없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근로자들이 이 끝부분을 단부라고 합니다. 단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 아무런 막 보호시설이 없잖아요. 핸드릴이나 뭐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단부에서 무리한 동작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불안한 행동, 불안한 상태 모두 다 적용이 되죠. 그럼 반드시 여기서는 이제 재해가 발생하게 돼 있다. 자, 어떤 원인이었는지 원인 분석. 첫 번째,
난간대 미설치죠. 난간대 미설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대 고리 미치 해결. 이거를 안전대 부착 설비 어딘가에다만 고리 체결했어도 추락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떨어지는 일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5번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인양을 한다. 영상 속 양중기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요게 와이어로프잖아요. 요게 이제 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물건을 위치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훅이죠. 여기 훅.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랑 여기 훅 사이에 훅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훅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게 훅 해지 장치. 그래서 우리가 양중 할 때 여기다 와이어로프를 이게 걸면은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훅 해지 장치. 자, 뭔지 첫 번째, 요건 어디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3조, 166조 이렇게 나와있죠. 이음매가 있는 것, 이어진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수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된 것, 그 다음에 열과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게 여러분들 그 와이어로프 보면 하나의 철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철선들 덩어리가 계속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하나의 소선이라고 하거든요. 소선이라고 하는데, 요 소선도 이 여러 개의 그 철선이 모여서 만들어졌거든요. 이 철선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100가닥이다. 그 중에 10개가 이렇게 끊어졌다, 중간이. 그러면 그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꼬임에서 여기 꼬임입니다. 여기 하나가. 이 하나가 꼬임인데, 이 꼬임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용접 작업을 보여준다.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 세 가지. 이거 용접을 하고 있죠, 근로자가. 자, 뭐죠? 이거 1회에서 나왔는데, 보안면 용접장과 내와 앞치마 용접복 네 가지. 근로자가 비계에서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사용되는 비계의 명칭을 쓰시. 이게 무슨 비계죠? 그리고 말비계죠, 말비계. 말비계. 이거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사실. 여기 벌어지지 않게 이거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고, 요 각도가 75도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80도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량 말비계였다. 하지만 정답은 말비계.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보여준다. 추락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요게 말비계죠, 요게. 로프. 양쪽에 네 군데를 잡으면서 두 줄로 올라가는 이 달비계. 첫 번째, 구명줄을 설치할 것. 여기 구명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말비계가 끊어져도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구명줄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살 수가 있어요. 안전대 착용, 그 다음에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 구명줄에 체결. 이 중에 두 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부 기출보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외부 비계에 설치된 가설 통로. 이러한 통로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요건 어디 있었죠? 안전보건 기준 규칙 23조. 앞부분에 있죠, 앞부분에. 자, 첫 번째, 견고한 구조. 두 번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면은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견고한 구조.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그 다음에 안전 난간 설치. 숫자를 나는 외웠다. 그럼 숫자 쓰시면 편하죠. 경사는 30도 이하.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그 다음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설치.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보다 계단참. 수직갱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설 통로를 만들 때 이게 15m다. 그럼 중간에 계단참을 만들어라. 10m마다. 그 다음에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이 중에 세 가지 쓰시면 되죠. 자, 2번 발파 작업을 위해 화학률을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기 내관을 운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자, 현재 가면 발파 혹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화학류 취급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방호울을 쳐야 돼요. 방호울을. 그래서 여기를 문을 달고 시건 장치를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로자가 쓰겠죠. 저 반출 승인 받은 걸 보여주고 여기서 관리 감독자가 화약을 반출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전기 뇌관을 운반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에서. 자, 그럴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건 어디 있습니까? 발파 표준 안전 작업 지침 구조에. 자, 각선의 피복 등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어서 보관. 용기에 넣어서 운반. 두 번째, 건전지 또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 것. 피복 점검에서 벗겨진 건 휴대하지 말 것. 세 번째,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접근시키지 말 것. 자, 3번 동영상에선 계단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계단 작업면 조금 더 기술을 쓰시오. 자, 이 근로자가 현장 계단실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죠.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계단실의 조명 기준 몇이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통 다 보통 작업으로 시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8조에 이런 종류에 따른 조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초정밀, 정밀, 보통 그 밖에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현장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통로나 이런 것들은 75록스 정도. 이거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외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50럭스 이상. 자, 동영상은 지게차 작업을 보여준다. 차량의 하역 운전자가 이탈하기 전에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막연하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이 지게차가 요 짐을 하역하고 있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운전자가 만약에 이 운전석에서 나와서 이탈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조치사항. 첫 번째, 포크나 버킷이나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두 번째,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할 것. 세 번째, 시동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에서는 말비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 시 준수사항 세 가지. 이게 말비계죠. 그래서 여기 잡아주는 보조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각도는 75도 범위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부 인지 장치도 있고 예. 자, 요 말비기에서 작업할 때 준수사항 첫 번째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여기 미끄럼 방지 돼 있죠? 미끄럼 방지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여기가 단부라는 인지하는 그런 부착물을 붙여야 돼요.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여기서 작업할 때 혹시라도 여기를 밟으면 소리가 삥 나서 경고할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는 75도. 요거 75도.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여기 이렇게 보조부재 하나 설치해서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발판의 폭을 40cm. 요 발판 폭. 요게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거는 번외인데 2m를 초과하면은 이동식 틀비나 고도 작업 때 써야지 이 말비계 2m짜리 쓰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는 조만간에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그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걸 쓰셔야 되죠. 2m 이상 초과할 때는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자, 6번. 동영상은 거푸집 작업을 보여준다. 상부에서 거푸집 설치 중인 작업자가 하부로 핀을 떨어뜨리면서 하부에 있는 근로자가 눈을 맞았다.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이 근로자가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핀을 잘못 떨어뜨려서 밑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눈에 맞았어요. 하필. 눈에 맞아서 사고가 나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뭐죠? 첫 번째. 위아래 동시금지, 위아래 동시작업 금지였죠. 하지만 동시작업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안경을 안 썼잖아요. 보안경 미착용. 근로자. 보안경만 썼어도 눈에 맞는 사고는 없었을 텐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동영상이 사실 이게 AI로 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 있는 동영상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AI로 복원을 한 문제예요, 복원.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전모를 안 썼는데 동영상에서는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이제 위아래 동시 작업하다가 눈을 맞는 근데 보안경을 안 썼죠. 눈을 맞았다는 건. 그래서 유추한 결과 이렇게 두 가지 상하부 동시 작업 실시했고 근로자가 보안경을 안 썼다. 7번 거푸집 설치 작업이다. 설계 시 고려돼야 하는 하중 세 가지. 이렇게 거푸집 설치하고 있을 때 이 거푸집에 작용되는 하중 어디 있었죠?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지침 4조 하중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직 방향, 그 다음에 횡 방향, 콘크리트 층압, 그 다음에 특수하중. 다섯 번째라면은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그렇게 다섯 가지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 거푸집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 다섯 가지. 연직, 횡, 취갑, 특수, 여기 안전율 고려한 하중에서 연직 방향에는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간다. 작업 하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동목 충격 이런 것들. 풍압, 유수압, 지진 등 이런 거 그런 게 있다. 자, 그 다음 8번. 전기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 기구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에 접속하는 경우 준수사항. 자, 첫 번째. 전기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분기회로 전기기계 기구마다 누전 차단기를 접속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누전 차단기는 배전만 분전만 내 접속. 그다음에 꽂음 접속기용 누전 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번 지락보호 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자, 이 중에 세 가지 쓰시면 되죠. 네, 이제 3부입니다. 3부 문제. 첫 번째, 동영상은 작업 발판을 보여준다. 작업 발판 통로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세 가지를 쓰시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거 세 가지. 자, 이것도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되죠.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보건 기준규칙 43조. 첫 번째, 난간, 울타리, 추락 방망, 수직형 추락 방망, 그다음에 덮개, 추락 방호망.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쓰시면 됩니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서 아까 그걸 자세하게 나온 건데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덮개, 를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동영상은 연마기를 이용하여 연마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연마라는 게 이걸 면을 갈아내는 거잖아요. 연마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우리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일단 방진 마스크. 먼지가 날리니까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보안경, 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청력 보호. 여기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되니까 청력 보호구. 이렇게 세 가지. 3번, 굴착 공사를 보여준다. 토사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4가지. 지금 현장에서 토사를 굴착하고 있죠. 굴착기가. 이때 점검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첫 번째, 전 지표면의 답사. 두 번째, 경사면 지층 변화 상황 확인. 세 번째, 부석, 뜬돌 상황 변화의 확인. 용수 발생 유무, 용수량 변화. 그 다음에 결빙 해빙에 대한 상황,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탈락. 이렇게 6가지 중에 4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4번, 창의 건설 기계, 명칭과 용도. 이거 뭐죠? 이 옆에 보면 자갈들이 쭉 있고, 로더죠, 로더. 자, 이거는 이 자갈을 퍼서 실키 작업, 또는 직접 자기가 운반하는 운반 작업, 식기 작업, 운반 작업, 뭐 토사든지 자갈이든지 여러 가지를 옮길 수가 있겠죠. 자, 5번, 경사면, 이 경사졌죠? 이렇게 경사면을 보여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 자, 이거는 구작공사에 있어요. 구작공사 표준안전 점지침 30조. 그래서 첫 번째 지질 조사, 그다음 두 번째 토질 시험, 세 번째 사면 붕괴 이론적 분석, 4번 붕괴된 사례 조사, 그다음에 토층 방향과 경사면 상호 관련성, 단층 파쇄 방향 및 폭, 풍화 정도, 용수 상황. 이 중에 자기가 외우기 쉬운 거 외워서 3가지 쓰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도 편한 거, 쓰기 편한 거, 외우기 쉬운 거, 그런 걸 찾아내셔서 그걸 갖고 계시면 됩니다. 토속 붕괴를 보여준다. 내적 원인. 저번에 외적 원인 나왔었죠? 이번에 왜 내적 원인. 절토사면 토질 암질, 토질 구성 및 분포, 강도 저하. 이렇게 3가지. 자, 요거 외적 원인 저번에 나왔었죠? 경사 기울기 증가, 성토 높이 증가, 반복 하중 증가, 토사 중량의 증가, 구조물 하중 작용, 혼합층 두께. 요렇게 있었다. 그다음 7번,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이건 빈출이죠. 자, 첫 번째, 이 현장에서 펌프카를 이용해서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타설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첫 번째, 거푸집 부상, 그 다음에 이동 방지 조치한 것. 두 번째, 보호, 요철, 내민 부분 조립 상태. 그 다음에 이탈 방지 장치. 이거 점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구 있는지 유무 확인. 그 다음에 폐쇄한 것, 폐쇄 조치한 것. 그 다음에 흔들림 방지하기 위한 턴버클 가드 등, 턴버클 가드 설치. 8번 개구부를 보여준다. 개구부라는 게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프닝 부분을 개구부라고 합니다. 개구부. 뭐 수직 개구부도 있고 수평 개구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닥에 있는 개구부들은 특히나 이거 저걸 방어 조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방어 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는 안전기준 규칙, 개구부 등의 방어 조치에 있어요. 첫 번째,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덮개 설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 설치 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리바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발이 이렇게 이 안에 물리도록 해서 오프닝보다 좀 크게 덮잖아요.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밑으로. 자, 그 다음에 어두운 장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표시. 여기에 개구부 우리 쓰잖아요. 뚜껑 덮고. 작업상 필요로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는 추락 방호망 설치. 여기 밑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라.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이렇게 5가지 중에 2가지 쓰시면 되죠.